그러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왜 많이 올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중 부하입니다. 관절에 체중이 가해질수록 손상이 더 잘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지, 하지를 비교해 보면 하지의 손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하지 관절 중에서 고관절과 발목 관절은 한쪽 손이 다른 쪽 주먹을 감싸듯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릎은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릎 주위로 굉장히 많은 인대와 힘줄이 필요하죠. 그만큼 안정성에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체중 부하는 계속되고 안정성이 약한 무릎 관절의 연골이 계속 손상이 일어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관절염의 유병률을 보면요. 15세에서 44세는 5% 미만, 45세에서 64세는 25%에서 30%, 65세 이상은 60% 이상이며 증상이 있는 골 관절염은 60세 이상 남성은 9.6%, 60세 이상 여성은 18%입니다. 따라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65세 이상의 여성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특별한 활동을 할 때 유발되는 국소 관절의 통증, 관절의 잠김이나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고요. 좀 더 퇴행성이 진행하게 되면 휴식 시나 밤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무릎이 뻣뻣한 증상이 30분 이내에 발생하며 관절 운동 범위 제한, 관절 운동 시 통증, 관절의 변형, 불안정성, 그리고 관절 주변 근력이 약화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심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는데 단계가 올라갈수록 퇴행성 정도가 심합니다. 보통 50대까지는 2단계, 60대는 2에서 3단계, 70대 이후에는 3에서 4단계가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단계가 평균적인 것보다 더 나쁜 단계라면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단계별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관절염이 심하지 않는 경우 적당한 휴식과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근육을 강화하고 스트레칭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서 증상을 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수영, 고정식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이 좋은 운동입니다.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관절 내 연골주사 또는 증식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지만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오다리 변형이 있는 경우 경골 근위부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고 관절이 거의 닳아 없어진 고령의 환자의 경우나 관절염이 심한 말기 환자의 경우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하면 2에서 3단계의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무릎 주기세포 주사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2, 3단계일 경우 자신의 골반에서 골수를 뽑아서 주기세포를 추출하여 다시 본인의 무릎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수술 단계로 가기 전에 최대한 본인의 연골을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으로만 알고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40대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플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운동 및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무릎을 잘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